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블랙홀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블랙홀이란 글자 그대로 검은 구멍을 뜻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중력장이 극단적으로 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블랙홀은 엄청나게 강한 중력으로 어떤 물체든지 흡수해버리는 별을 말하는데 심지어 그 빠른 빛조차도 블랙홀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한민국은 손혜원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손혜원 건은 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라는 점과 청와대 김정숙의 절친이었다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저쪽 진영에서는 악재이고 우리 진영에서는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저쪽 진영에서는 호재이고 우리 진영에서는 악재이다 라는 이 생각 혹시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데일리베스트도 최근 사안이 사안인 만큼 손혜원과 관련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손혜원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묻혔고 또 묻히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러냐고요?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소식이 그렇고 미국 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무 협상에서 핵 동결 등이 거론됐다는데 우리나라 안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협상도 손혜원이란 블랙홀에 감춰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그렇게나 많이 세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작년 경제 성장률은 2.7%에 그쳤고 작년 기업들의 파산과 회생 신청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뉴스들도 손혜원이라는 블랙홀이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제가 앞서 혹시 이 손혜원 건이 저쪽 진영에게는 호재이고 우리 진영에게는 악재가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너무 한 가지 사안에 매몰되고 함몰되기보다는 손혜원이 빨아들인 다른 뉴스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혜원 하나 들러리 세워놓고 뒤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데일리베스트는 손혜원의 블랙홀에서 잠시 벗어나 볼까 합니다. 우리가 손혜원에 집중한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내보내 무리를 빚은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앞선 소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방심위는 2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문제없음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당초 해당 방송을 보고 갈 길을 잃은 주사파들의 틈새 전략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던 심영섭 위원, 자, 이 사람 여권 추천 인사인데 이 심영섭 위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KBS 제작진은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제작진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처럼 KBS 제작진이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면 이런 족같은 KBS의 시청률을 납부하지 말아야 할 자유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야권 추천 인사인 정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회의에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 심영섭, 윤정주, 이소영 위원 등 여권 추천 인사 전원은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특정인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지도 않았다며 국가보안법과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특히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논란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민과 시청자가 궁금해하면 범죄자라도 인터뷰하는 게 언론인데 방송 중 공산당이 좋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이를 문제 삼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이상한 습성이 또 나오고 만 것인데 분리하거나 논리가 딸릴 때 나오는 게 이른바 국민 핑계입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공영방송인 KBS가 김정은의 찬양 인터뷰를 듣고 싶어 했는지 네가 말한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허 부위원장과 윤정주 위원은 김수근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을 방송에 출연시킨 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김 단장의 의견에 동조한 사실도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제작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었음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자, 반면 야권 추천 인사인 이상로 위원은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 중 정상적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칠 수 없나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들에게 면죄부 대신 관계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정강삼 상임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KBS 공영노동조합이 양승동 KBS 사장과 책임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는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송심의 의결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단장은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라며 KBS가 지금처럼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의 주장을 토론 주제로 내보낸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권 추천위원들은 양승동 사장 및 제작진이 고발된 사건과 오늘 밤 김제동을 심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결을 보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의결을 강행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자 전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처럼 방심위가 오늘 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는 21일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미디어연대는 지난해 말 오늘 밤 김제동의 김수근 위인맞이 환영 단장 인터뷰가 헌법과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제재 조치를 신청한 바 있는 단체입니다. 미디어연대는 이런 위헌적 결정을 내린 방심위의 참담함을 느끼고 관련 방심위원 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국가대표 언론인 KBS가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버젓이 공산당과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연대는 방심위는 문제의 오늘 밤 김제동 인터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국가안보법 7조 찬양 고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제7조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 7차례나 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바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디어연대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KBS와 방심위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한다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다란 인터뷰를 방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방송해 줄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통위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반발하는 단체는 미디어연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 제작진과 KBS 경영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KBS 공영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산당이 좋다는 인터뷰가 문제없다는 방심위는 즉각 해체하라고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영노조는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는 한국전쟁과 테러 도발 등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이런 집단의 수계를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밤 11시 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양하고 환영한다고 방송한 것은 명백히 이적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노조는 이러함에도 방심위는 오로지 진영 논리를 앞세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방심위의 이런 결정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친북한
친 김정은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철저하게 정치 편향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영노조는 반국가적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기구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까울 뿐이고 이런 정파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방심위를 온몸으로 거부한다며 방심위는 즉각 해체하고 강상현 위원장 등 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연결 착수식이 열린 12월 26일 사당 원내대표들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었지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 의원 누구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알리기 위한 5대 중점 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중 하나가 위원장 박대출 의원이 이끄는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KBS가 국방부 장관의 천안함 폭침 이해 발언,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 단장과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냈고 친정권 이사인 김재동에게 7억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방송관련법 개정,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 수신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또한 발의했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자유민주국민연합은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한 1만여 명의 서명을 KBS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여온 자유민주국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홍보처로 전락한 KBS의 시청률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는 45일간 37,500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중 이날 KBS 측에 전달된 1만 명은 제 뜻을 KBS 측에 전달해달라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이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파 국민들의 힘이 더해져 반드시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일리베스트 구독자분들도 힘을 더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